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권력 싸움에 도끼자루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는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이해찬의 5일장을 꼬박 채우면서 문상 정치에 몰두하고 있고, 정부 강요란 사람도 같은 계파 소속 여당 의원과 정치 공작적인 문자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여당 대표가 아닌 복시민 박찬대를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권의 권력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지금 이해찬 빈소에서 총리와 문상 경쟁을 하느라고 국정은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러니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해도 이재명은 입도 번긋하지 않고 있고,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6월 지방선거 공천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을 앞두고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팀과 김어준, 정청래, 조국, 문재인 팀이 두 패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을 돌볼 여력이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양측의 전쟁이 얼마나 적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거침없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선 짧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어준이 자신의 방송에서 김혜경을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영상 있으면 봅시다. 예, 눈물을 흘렸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흘렸지만, 김혜경 씨도 저를 할 때, 뚝뚝 흘려요, 뚝뚝 아주. 들으셨습니까? 김어준이 김혜경을 어떻게 호칭했습니까? 보통 점잖은 자리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 또는 못해도 여사 정도로는 불러줍니다.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영부인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야당 국회의원일지라도 공개적인 호칭, 공개석상에서의 호칭은 여사 정도는 붙여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하다못해 방송 패널들도 방송에서는 막 드러내놓고 김혜경씨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김여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그냥 김혜경씨라고 호칭을 합니다. 잠깐 텀을 두고 김혜경씨 이런 식으로 시자를 붙임으로써 호칭이 더 부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놓고 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을 김어준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같은 여당에서라면 영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여사 정도는 붙여주는 게 크게 힘든 일도 아닌데, 김어준은 막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김민석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얼마나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색이 일국의 국무총리인데 김어준은 거의 아랫사람 취급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김민석을 빼달라고 그렇게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넣고 빼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해찬의 빈소에 문상을 가서는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김민석에게 미국 가서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김민석에게 듣뜸 트럼프는 왜 저런데, 이런 식으로 묻고는 당황스러워하는 김민석의 반응을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8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의 경쟁자가 될 김민석을 일찌감치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자기 방송에서 이재명 부부의 문상 장면을 틀어놓고는 김혜경씨라고 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해경궁이라고 호칭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재인은 김어준에게 형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어준은 친문 색채가 강한데, 김어준이 노골적으로 친문 티를 내고 나선 것입니다. 김혜경은 과거 해경궁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면서 문재인과 아들 등에 대한 온갖 조롱과 비방성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고, 경찰 수사 결과 김혜경이 해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라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과 이재명은 적대적인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친문인 김어준이 김혜경씨라고 호칭하면서 과거의 그런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본색이기도 하지만
김어준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는지도 잘 드러난 대목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에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 부인을 김혜경 씨로 호칭하기는 쉽지 않은데 김어준은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다음 달 초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전직 원내대표단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과 탄핵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노고를 치하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뭐 장난치는 것입니까? 경과 탄핵은 벌써 1년도 넘게 지났고 대선 역시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노고를 치하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찬대를 한번 불러서 따로 격려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명분이 없으니까 당시 원내대표단과 함께 불러서 그런 명분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의 마이웨이 행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까지 쫓겨나가버리다 보니 당내 친명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박찬대 회동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일정이 노출됐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경호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일정은 철저히 엠바고를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일정이 유출됐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이재명이 박찬대를 만난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내 친명계의 역학관계에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박찬대를 당내 친명계의 대리인 정도로 내세웠다가 김민석이 당으로 돌아가면 박찬대를 그 자리에 보낼 생각이 그러니까 국무총리 자리에 보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1인 1표제를 다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어서 자신과 상의도 없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기습적으로 제안하는 등 당 장악을 서두르니까 이재명이 서둘러 견제구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정청래의 기습적인 조국당 합당 제안에 대해 당권을 노린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공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박찬대 카드를 꺼내던 만큼 이번 만찬을 기점으로 당내 권력구도 재편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재명은 지난해 발행된 취임 100일 기념 우표에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박찬대를 등장시키게 됐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박찬대에게 친명계 대표성을 부여하게 될 경우 당내 내부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 유튜버 3프로 TV에 출연해서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고 말했던 김민석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어준한테 여론조사 건으로 개망신을 당하고 미국에서는 쌍으로 망신을 당하기는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청래에 맞세울 친명계의 유일한 대안이 김민석입니다. 장관급 이상의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면 의전상 붙여주는 국무부 경호도 패싱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JD 벤스 부총리를 만나고 개인 전화번호까지 받아왔다고 자랑까지 했으나 김민석이 돌아오자마자 이튿날 바로 트럼프는 관세 인상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 귀국해서 이해찬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아서 빈소를 지키는데 김어준이 찾아와서 트럼프는 왜 저러느냐라고 질문해서 떡을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은 꾸준히 5일간 빈소를 지키면서 빈소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은 상임장례위원장으로 정청래는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아서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빈소를 지켰던 것인데 이미 당권 경쟁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국무총리식이나 되어서 5일간 특정 정치인의 빈소를 지킨다는 것은 대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과거 이낙연 전 총리는 총리 개임 동안 모친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리지도 않고 이튿날 바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민세에게 그 정도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국정보다는 빈소를 찾아오는 좌빨들과의 스킨십이 김민세에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김민석이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시점에 이재명이 현 지도부가 아닌 과거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부른 것은 정청래는 절대 아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청래에 대한 불신임 신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민석이 당으로 돌아가 차기 당권을 맡고 복심인 박찬대가 총리직을 이어받아서 내각에 진출하는 이른바 임무교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쪽에서 만들어서 흘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를 지나서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당정 간의 매끄러운 호흡이 절실하다는 점도 이러한 개편론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만찬 이후 이어질 박찬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찬대를 새로운 게임 메이커로 내세우게 되면 여권의 권력 구도도 급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정청래를 견제하기 위한 친명계의 움직임도 점차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 관해서 미략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뉴시스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뉴시스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국무위원과 의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무위원은 현직 국회의원일 가능성이 높고 의원 역시 당내 친명계일 것입니다. 당시 찍힌 사진에는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모 의원에게 조국혁신당 대변인실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미략, 타격 소재, 미략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 이런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네 라면서 일단 지방선거 전에 급히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친명계에서 정청래가 조국과 내통해서 합당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 일부러 핸드폰 문자를 기자에게 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략이나 나눠먹기 이런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합당 추진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에서 역공작을 벌였을 수도 있어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조국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 우당을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8개월 만에 전개되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내부 권력 다툼은 갈수록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정청래가 이기게 된다면 사법 리스크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 이재명은 권력의 절반 이상을 아마도 정청래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기 불과 1년여 만에 조기에 레임덕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당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일단은 정청래 파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